법정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증인석에 서서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입을 열었다. 제 전 부인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제 남편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변호사들의 시선이 쏟아지고 배심원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법정 한가운데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비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40살의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살짝 주름이 잡혔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스며들었다. 20대 후반에 결혼한 그는 사회의 기대대로 살았다. 아름다운 아내 은정과 만나 사랑이라고 믿었던 안정된 결혼 생활. 은정은 은은한 미소를 지닌 38살의 여자로 교사였다. 그들의 결혼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 이뤄졌고 곧 첫째 아들 민준이 태어났다. 민준은 이제 10살, 활발한 소년으로 지훈의 자랑거리였다. 그 후 두 번째 아이, 딸 지은이 8살이 태어났다. 지은은 조용한 아이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다. 그때 지훈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훈은 남자아이들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던 친구의 손길이 왜 그리 따뜻했는지,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의 미소가 가슴을 울리던 그 느낌.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무거운 기대가 그 모든 것을 짓눌렀다. 남자는 가족을 이끌어야 해.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야 성공한 삶이야. 부모님의 말씀, 친구들의 농담, 드라마 속 이상적인 가정상. 지훈은 그 모든 것을 삼키며 살았다. 대학 시절 은정과의 만남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안정이었다. 결혼 후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나갔다. 민준이 축구공을 차며 웃을 때 지은이가 꽃을 꺾어주며 아빠 라고 부를 때 지훈은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허가 그를 괴롭혔다. 그 공허는 은밀한 비밀로 남아있었다. 지훈은 인터넷에서 조심스럽게 동성애 관련 기사를 읽었다. 나는 이상한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2010년대 초반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만으로도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훈은 군 복무 시절 동갑내기 병사의 시선에 몸을 떨었다. 그 시선이 호기심인지 동정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결혼 후에도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은정과의 섹스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눈빛에 스며드는 외로움을 그는 외면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다. 민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지은의 발레 공연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족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 5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동료 민석이었다. 민석은 35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웃음소리는 지훈의 사무실을 밝혔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대화는 지훈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애였다. 지훈 씨, 이 디자인 어때요? 민석의 손이 스케치북을 넘길 때 지훈은 그 손가락의 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먹는 밥상에서 민석의 이야기, 해외여행, 예술 전시회는 지훈의 세상을 넓혀주었다. 지훈은 집에 돌아와 은정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 재미있는 동료 만났어. 하지만 그 밤 그는 민석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주말에 카페 갈까요?
민석의 제안에 지우는 망설였다. 가족이 있는데, 하지만 결국 그는 갔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민석은 지훈의 눈을 직시하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산책로를 걸으며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20대에 커밍아웃 했어요. 가족은 받아들였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워요. 지훈은 듣기만 했다. 그의 입에서는 나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의 손이 스칠 때마다 그의 몸은 진실을 외쳤다. 사랑이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사랑.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거울 앞에 섰다. 이게 뭐야? 난 가족이 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다. 은정의 피곤한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는 은정에게 더 잘하려 애썼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이미 피로가 쌓여 있었다. 요즘 당신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석과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한강 공원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민석의 입술이 지훈의 뺨에 스쳤을 때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 하지만 그 기쁨은 두려움과 뒤엉켰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소수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소송을 볼 때마다 지훈은 몸을 떨었다. 결국 지훈은 은정에게 털어놓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은정아, 나 남자를 좋아해.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물었다. 언제부터?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오래됐어. 미안해.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은? 우리 결혼은? 그날부터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은정은 상담을 제안했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대로 살 수 없어.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민준과 지은은 혼란스러워했다. 아빠, 애 엄마랑 싸워. 민준의 물음에 지훈은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그러나 은정은 점점 변했다. 그녀의 상처는 분노로 변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당신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이혼 후 지훈은 민석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있었다.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자유야. 함께라면 괜찮아. 지훈은 웃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은정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차단했다. 아이들은 아직 이해 못해. 당신의 남편 때문에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법정으로 향했다. 민준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사진 한 장조차 볼 수 없었다. 지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이들의 물음이 은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녹음 파일로 지훈에게 도착했다. 그는 울었다. 민석이 안아주었다. 싸워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법정에서의 그날, 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어린 시절, 결혼의 압박, 은정과의 삶, 민석과의 만남.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제 성적 지향이 그 사랑을 바꾸지 않아요. 변호사는 증언을 준비했다. 민석은 증인으로 나섰다. 지훈 씨는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의 사랑은 아이들에게도 빛이 될 거예요. 은정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이혼 원인은 그의 불륜입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해. 하지만 지훈의 눈물 어린 증언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는 후회해요. 은정에게 상처를 줘서.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제 남편은 제 삶의 일부지만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재판은 길었다. 매일 서울의 법정에서 지훈은 과거를 마주했다.
20대 결혼식의 사진, 민준의 첫걸음마 영상, 지은의 세례식. 모든 것이 증거로 나왔다. 은정은 울면서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해. 하지만 심리학자 증언이 나왔다. 동성애 부모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한국의 최근 판례를 인용했다. 2020년대 들어 동성 커플의 양육권 인정 사례가 늘고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지훈의 손을 쥐었다. 함께 이겨내자. 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날 무렵 지훈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에게 커밍아웃했고 LGBT 지원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는 민석과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나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는 희망을 품었다. 은정도 서서히 변했다. 그녀의 상담사와의 대화 녹음이 법정에 제출됐다. 나도 잘못했어. 분노로 아이들을 이용했어. 최종 판결은 지훈에게 면접권을 부여했다. 매월 2번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첫 만남 날 공원 벤치에 앉아 민준과 지은이 왔다. 아빠. 지은이 달려와 안겼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가. 괜찮대. 지훈은 눈물을 삼켰다. 아빠도 엄마 사랑해. 그리고 너희도. 민석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안녕. 나는 아빠의 친구 민석 아저씨야.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 그날 지훈은 느꼈다. 삶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상처는 치유되고 사랑은 새로 피어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 후 은정과 지훈은 대화를 시도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그들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미안해, 은정아. 내가 고통받게 해서.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이들을 무기로 썼어. 이제는 가족으로 남자. 그들의 대화는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민주는 물었다. 아빠, 민석 아저씨는 뭐야? 지훈은 솔직히 말했다. 아빠의 특별한 사람.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지은은 웃었다. 그럼 우리도 만나볼까?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생겼다. 민석은 아이들과 피크닉을 갔다. 민준과 축구를 하고 지은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지훈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그는 일기를 썼다. 시간이 흘러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을 변화시켰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훈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부모의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대부분은 응원했다. 민석과 지훈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겠지. 그들의 손은 더 단단히 맞잡혔다. 민준의 학교 행사 날이 다가왔다. 지훈은 초대장을 쥐고 서 있었다. 재판 후 첫 공식 만남이었다. 은정의 동의로 그는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강당에 앉아 민준의 발표를 봤다. 우리 가족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와 엄마가 헤어졌지만 여전히 사랑해요. 지훈의 가슴이 미어졌다. 발표 후 민준이 달려왔다. 아빠, 봤어? 지훈은 안아주었다. 잘했어, 아들아. 그 순간 지은이 손을 잡아왔다. 아빠, 민석 아저씨는. 지훈은 웃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같이 저녁 먹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다. 아빠, 얘 엄마랑 헤어졌어? 지훈은 숨을 골랐다. 아빠가 진짜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민석 아저씨가 아빠의 새 가족이야. 지훈은 대답했다. 가족은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집에 도착하자 민석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서 오세요. 민석의 밝은 미소에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 중
지은이 말했다. 아저씨, 그림 그려줄래? 민석은 즉석에서 종이를 꺼내 스케치했다. 지은의 얼굴이 종이 위에 살아났다. 아, 예뻐. 지은의 환호에 모두 웃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아빠랑 어떻게 만났어? 민석은 지훈을 보며 말했다. 회사에서. 아빠가 항상 피곤해 보이길래 웃게 해주고 싶었어.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아이들은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응, 파리에서 에펠탑 봤어. 언젠가 너희랑 가자.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난 후 지훈은 민석을 안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시간이 흘러 지훈의 삶은 안정됐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LGBT 직원 지원 그룹을 만들었고 동료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지훈 씨, 용기 있어요. 한 선배의 말에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집에서는 민석과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에 한강을 산책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했다. 밤에 꿈을 꿨다. 은정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외로운 눈빛. 내가 이기적인가? 그는 민석에게 털어놓았다. 민석은 말했다. 아니, 너는 용감해. 진실을 선택했으니까.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달랬다. 은정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그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평범한 교사 동료였다. 행복해 보여. 지훈의 메시지에 은정은 답했다. 너도. 아이들 때문에 고마워. 그들은 공동 양육 계획을 세웠다. 매달 번갈아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제주도 해변에서 네 사람이 모였다. 민준이 모래성을 쌓고 지은이 조개 껍데기를 주었다. 은정과 지훈은 멀리서 웃었다. 이게 가족이야. 민석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모두의 미소가 빛났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됐다. 학교에서 민준이 괴롭힘을 당했다. 너 아빠 게이래. 친구들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지훈은 학교 상담교사와 만났다.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민준이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상담교사는 동의했다. 학교에서 다양성 교육이 시작됐다. 민준은 강해졌다. 아빠, 나 괜찮아. 아빠처럼 용감하게.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의 변화가 아이에게 전해진 순간이었다. 지훈의 여정은 사회로 퍼졌다. 그는 블로그를 썼다. 숨겨진 사랑의 고백, 수천 명의 독자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요. 댓글 하나하나가 지훈의 힘 됐다. 민석과 그는 결혼식을 꿈꿨다. 법적 인정은 아직 멀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그날 은정과 아이들도 왔다. 축하해. 은정의 말에 지훈은 안겼다. 용서와 화해의 순간. 아이들의 나이가 들면서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이 10살이 됐을 때 그녀는 물었다. 아빠, 왜 남자를 좋아해? 지훈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설명했다. 사랑은 마음이 끌리는 거야. 아빠는 민석 아저씨의 마음이 좋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언젠가 사랑할 텐데 아빠처럼 솔직하게. 민주는 12살, 사춘기의 문턱에서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사회가 왜 싫어해? 지훈은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다. 변화가 오고 있어. 프라이드 퍼레이드 봐. 그의 여름, 가족은 함께 퍼레이드에 갔다. 무지개 깃발 아래 민주는 손을 흔들었다. 재미있어. 그 경험은 아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키웠다. 지훈과 민석의 관계도 성장했다. 초기의 열정 뒤에 일상의 시험이 왔다. 민석의 직장 스트레스, 지훈의 과거 트라우마. 한 번 다툼이 있었다. 넌 아직도 은정을 잊지 않았어? 민석의 질투 어린 말에 지훈은 화났다. 그건 과거야. 너를 사랑해. 그날 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민석이 먼저 사과했다. 미안해. 내 고통을 이해 못했어. 지훈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내. 그 사건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커플 상담을 받으며 그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사회적 압박도 있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울음에 지훈은 통화로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삶이에요. 행복해요. 시간이 지나 부모님은 민석을 만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녹였다. 은정의 가족도 비슷했다. 아이들을 위해 용서할게 숙모의 말에 은정은 안도했다. 지훈은 자선 활동에 나섰다. LGBT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을 했다. 숨기지마 내 자신을 사랑해 한 소년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빛이 있어. 그 활동은 그의 삶에 목적을 주었다. 민석은 디자인으로 센터 포스터를 만들었다. 함께라면 강해.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변화했다. 지은은 미술 동아리에 들어 민석에게 배운 그림을 그렸다. 이건 우리 가족이야. 그림 속 5사람이 손잡고 있었다. 민주는 축구 클럽에서 캡틴이 됐다. 아빠 덕분에 강해졌어. 지훈은 자랑스러웠다. 그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족 모두가 열었다. 은정의 새 남편도 초대됐다. 반갑습니다. 그의 인사에 민석은 웃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선물 교환 중 지훈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가 내 인생의 빛이야. 읽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석의 건강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왔다. 병원 침대에서 지훈은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민석은 약하게 웃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기간 지훈은 모든 걸 내려놓고 돌봤다. 아이들도 병문안을 왔다. 아저씨, 빨리 나아. 지은의 말에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회복 후 그들은 더 소중함을 알았다. 인생은 짧아. 사랑을 아껴. 지훈의 블로그는 책으로 출간됐다. 숨겨진 사랑의 여정 서점 진열대에 놓인 책을 보며 그는 감격했다. 사인회에서 팬들이 말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를 얻었어요. 그 피드백은 그의 가슴을 채웠다. 민석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남편이야. 봄이 왔다. 지훈과 민석은 5년 만에 기념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우리는 세계 여행하자. 민석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그리고 법적 결혼도 한국의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 중이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희망이 싹 텄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민준의 중학교 입학식. 지훈과 은정, 민석이 함께 앉아 있었다. 잘할 거야. 지훈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학 후 민준은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내 아빠 2분이야. 놀랍게도 친구들은 받아들였다. 멋지네. 그 세대는 달라지고 있었다. 지은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민석이 선생님을 소개했다. 연주의 날 무대 위 지은의 손가락이 춤췄다. 이 곡은 가족을 위한 거예요. 청중의 박수 속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은정은 속삭였다. 잘 컸어. 그날 가족 식사에서 모두가 건배했다. 우리에게. 지훈의 내면 성장도 계속됐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과거를 돌아봤다. 감사해. 이 여정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석과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너 없인 안 돼. 매일의 속삭임이 그들의 결속이었다. 사회 변화도 느껴졌다. 2025년 동성 커플 입양권이 논의됐다. 지훈은 청원에 서명했다. 아이들은 사랑만 있으면 돼. 그의 목소리가 모였고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시련이 다시 왔다. 지훈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병실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내 선택, 후회 안 해. 지훈은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엄마.
민석 덕분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치유 과정에서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 민석은 요리를 해 가져왔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고마워, 모두. 그 경험 후 지우는 건강 체크를 철저히 했다.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진. 인생은 소중해. 민석과 함께 요가 클래스도 다녔다. 웃음 속에 땀이 흘렀다. 여름 휴가, 제주도로 모두 떠났다. 블랙 사막에서 캠핑. 밤하늘 별을 보며 민준이 말했다. 아빠, 나도 언젠가 사랑할 텐데. 솔직하게 지우는 가슴이 벅찼다. 그의 여정이 아이의 미래를 바꿨다. 가을, 지훈의 책 2판이 나왔다. 사랑의 연장선 토크쇼 출연해서 그는 말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어. 사랑으로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지훈과 민석은 산책했다. 10년이야. 민석의 말에 지훈은 키스했다.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넘어 성숙했다.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준 14살, 지은 12살. 민준은 농구부 에이스, 지은은 합창단 솔로. 학교 축제에서 민준의 연설.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청중이 박수쳤다. 지우는 무대 뒤에서 울었다. 은정의 결혼 소식. 그녀의 새 남편과 약혼식. 지우는 축하했다. 행복해. 파티에서 모두가 춤췄다. 과거의 상처가 용서로 물들었다. 지우는 멘토링을 확대했다. 온라인 세미나로 전국 청소년을 도왔다. 너의 이야기, 소중해. 수백 명의 메시지가 왔다. 살고 싶어요. 그 말들이 그의 사명이었다. 민석의 전시회. 그의 디자인 작품이 서울 미술관에 걸렸다. 테마는 사랑의 색, 무지개 톤의 그림 속 가족의 모습. 개막식에서 민석은 말했다. 지훈, 이건 우리 이야기야. 지훈은 안아주었다. 시련은 또 왔다. 경제 불안정으로 지훈의 회사 구조 조정. 실직 2기. 어떻게 하지? 민석은 말했다. 함께 이겨. 프리랜서로 전환. 지훈은 컨설팅을 시작했다. LGBT 기업 컨설턴트. 성공적이었다. 내 경험, 가치 있어. 아이들과의 시간은 더 풍부해졌다. 캠핑, 스키, 콘서트. 민준의 첫 연애 상담. 아빠, 어떻게 고백해? 지훈은 웃었다. 솔직하게. 마음이 중요해. 지훈의 부모님 방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민석 씨, 맛있는 요리야. 식사 중 웃음이 터졌다. 책 3권, 미래의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인간성의 승리야. 새해, 법적 변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지훈과 민석은 결혼했다. 시민의례에서 아이들, 은정, 가족이 증인. 영원히 사랑해.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민준 고등학교 입학. 아빠들, 고마워. 지은은 대학 가서 예술할게. 지훈의 강연 투어. 전국 순회. 사랑은 자유야.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민석의 새 프로젝트. 앱 개발, LGBT 커뮤니티 연결. 지훈, 내 아이디어야. 가족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 사진 찍었다. 꿈 같아. 지훈의 건강관리. 마라톤 완주. 강해졌어. 은정의 출산. 새 가족. 이제 내 조카야. 지훈은 아기를 안았다. 아이들의 자랑. 민준 대학 합격. 지은 수상. 지훈의 회고. 시간이 모든 걸 치유했어. 민준 대학생. 지은 고등학생. 독립 시작. 아빠들, 항상 감사해. 지훈 신살. 은퇴 준비. 재단 설립. LGBT 지원. 민석 48살. 갤러리 오픈. 가족 모임. 매년 전통. 웃음과 눈물.
사회 변화, 완전한 수용. 지훈의 마지막 책, 완성된 여정. 최종, 지훈의 내면 독백. 사랑은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가족의 영원한 결속. 의미 있는 결말. 희망으로.